역사 속의 사랑. 이상, 정인택, 박태원과 권영희의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 친한 친구가 자신의 여인을 사랑하는 엇갈린 사랑 이야기는 단골 소재로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이승철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로 각각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당사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참 곤란한데, 일제시대의 유명한 작가 이상과 정인택, 박태원이 권영희라는 한 여성을 놓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자살 소동을 벌이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지켜본 친구는 깊은 시름에 잠기는데, 자살 소동을 벌인 원인이 자신의 애인을 남몰래 연모한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버려야 할지 아니면 애인을 포기해야 할지 남자는 잠시 갈등하지만 곧 유쾌하게 웃으며 친구의 손을 잡는데 9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연애 사건입니다. 삼각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 사회를 본 이상.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인 이상이 바로 주인공이며, 그 친구는 소설가 정인택인데 문단에서는 한동안 두 사람의 삼각관계 스캔들과 관련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소설가 박태원, 정인택의 우정은 너무 유명했는데 그들은 식민지 출신의 가난한 글쟁이란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 낮에는 극장에서 영화 속 서양을 동경하고 밤에는 옷을 전당포에 잡혀 술 마시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참고로 정인택은 이상의 수필 중 가장 아름다운 글로 꼽히는 산촌여정에 나오는 정형의 실제 인물이며,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을 쓴 작가로 영화감독 봉준호의 외할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세 사람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과 사귀던 여성을 본 정인택이 그녀에게 반한 나머지 상사병에 빠진 것으로 이상이 운영하던 찻집에서 일하던 권영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도망간 금홍을 대신해 다방스루를 운영해줄 여급이 필요했던 이상은 애인절이란 다방에서 자신과 말이 잘 통해 눈여겨보았던 권영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녀는 고리키 전집을 읽은 매우 지적인 여성이라 금홍에게 부족한 것을 권영희에게서 발견했는데, 권영희는 이상에게 D.H. 로렌스의 모조품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상의 창백한 얼굴과 고수머리, 즉흥적이고 무계획한 생활 태도와 천재적인 작품 세계가 D.H. 로렌스와 흡사하다는 것인데, 이상은 친구인 정인택과 박태원에게 권영희를 소개해줬습니다. 권영희도 이상이 싫지는 않았지만 이상이 금홍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를 틈타 이상의 친구 소설가 정인택이 권영희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권영희에게 첫눈에 반했던 정인택은 다니던 신문사에서 퇴근하기가 바쁘게 스스로 매일 출근하며 애정 공세를 펼쳐 이상은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세 장 안에 새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인택은 월급을 스루해서 다 써버릴 정도였다니 그가 얼마나 권영희에게 집착했는지 알만한데, 이상은 권영희에게 그녀만 바라보는 정인택한테 가라며 그녀의 등을 떠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정인택이 괴로운 심경에 자살을 기도했는데, 술과 함께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목숨이 경각에 붙어있는 것을 이상이 발견해 병원으로 달려가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의 소설 환시기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1935년 8월 25일 마침내 도남동 흥천사에서 정인택과 권영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김동인과 박종화, 조용만, 정지용, 양백화, 박태원, 김소은, 구모능 등이 그들로. 더 웃기는 얘기는 그때 이상이 보인 모습으로 그 결혼식에서 이상이 사회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옛 애인과 친구를 버리는 대신 두 사람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인데, 그렇지만 얼마 후 이상이 일본에서 돌연 사망하자 박태원과 정인택은 월북을 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정인택이 죽자 권영희는 박태원과 재혼을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24세 문학 청년 이상은 유양차 갔던 황해도의 한 온천에서 금홍이란 여인을 만나 함께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종로의 제비라는 다방을 여는데, 이곳에 당시 문단을 주름잡던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 등이 출입하면서 이상과 문단 인사들의 교우가 시작됩니다. 이상의 대표작인 날개와 오감도는 그곳에 있는 골방에서 쓴 것이지만 제비는 2년여 만에 문을 닫았는데, 그 책임은 매우 게으른 이상에게 있었던 바 다음과 같은 박태원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의 가난은 이렇게 그의 허약한 체질과 수년째 이어져온 절제 없는 생활이 가져온 불건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실 그의 철저한 게으름을 들어 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집주인이 전방을 내어달라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도 오전 9시에 되어 일어나는 재주가 없어 가장 불리한 결석 판결을 받고 말았으니 말이다. 박태원이 결혼할 때 이상이 방명록에 적은 글도 무척 재미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면회거절 반대. 결혼은 즉 만화임이 틀림없고 만화의 실현임이 틀림없다. 만화 실현의 진지미는 또다시 만화로 윤회한다. 이상. 이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상으로 적어 그의 독특한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 이상은 이름이 아닌 말을 끝내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이상을 이름 대신 썼던 것입니다. 이상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이상의 돌연tuk자 박태원은 이상의 편모란 글에서 이상이 없는 서울은 너무 쓸쓸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에서 이루어진 권영희와 박태원의 사랑.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 이들의 사랑 각축전이 정인택과 권영희의 결혼으로 끝날 즈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니 단발머리에 지팡이를 든 안경 쓴 남자, 천변 풍경의 소설가 후보 박태원입니다. 평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권영희는 이미 1930년대에 러시아의 국민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저작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정인택과 결혼하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권영희는 남편, 두 딸을 데리고 월북을 했지만 월북하는 과정에서 정인택이 안타깝게 병사를 해서 권영희는 북녘 땅 낯선 곳에서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태원도 마찬가지였는데 박태원과 권영희는 이상을 통해 이미 아는 사이였고 박태원은 동생 화가 박문화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 상황이 역전되어 9.28 서울 수복으로 미군과 국군이 다시 서울로 진격해 들어오자 박태원은 평양 시찰단 일원으로 가족에게 변변히 인사도 못하고 북으로 갑니다. 곧 돌아오겠다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는데 월북 과정에서 남편을 잃은 권영희는 낯선 북녘 땅에서 박태원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박태원의 장남 박일령이 전해줍니다. 박일령, 소설가 구모 씨의 일생에 박영희가 자신의 딸을 앞세우고 박태원에게 갔다고 쓰여져 있는데 권영희가 코스모스를 꺾어 들고 이미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 박태원에게 응낙하러 간 것입니다. 눈앞에 그려지는 장면이 아름다우면서도 너무 슬픈데 박태원에게는 이미 남쪽에 금쪽 같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로 박태원의 부인 김정혜는 숙명여전을 수석 졸업하고 배구 선수로도 활약한 재원이었습니다. 태원은 고모 박일령을 따라 숙명여전 학생들이 하는 영어 연극을 보러 갔다 주인공 김정혜의 마음을 빼앗겨 어렵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혜는 북에서 밀고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의 단체 여맹의 부탁으로 인민군 옷을 빨아준 것이 9.28 수복 후 문제가 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가까스로 감형되어 5년을 복역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월북한 뒤였고 박태원과의 사이에서 얻은 이남 삼녀가 자라고 있었는데 처다들이란 의미에서 이름 붙인 일영, 둘째라 해서 제자를 넣어 재영, 눈 올 때 태어나서 설자를 넣은 설영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소영, 막내는 은영이었는데 박태원의 자녀 소영의 아들이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며 무튼 북에서 박태원은 권영희와 재혼해 새로운 살림을 꾸렸습니다. 정인택과의 사이에서 낳은 정태은은 계부 박태원을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며 박태원은 안정된 가정을 통해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한 까닭인지 말년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실명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창작의 열정을 내려놓지는 않았는데 부인 권영희는 병중인 남편 박태원을 극진히 간병했고 박태원은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1, 2부와 가보농민전쟁 1에서 3부를 북에서 집필합니다. 권영희는 남편의 구술을 기록해 책으로 냈으며 1986년 박태원이 사망하자 가보농민전쟁 결말을 직접 창작해 책을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 박태원은 북에서 권영희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얻었습니다. 남한에서 김정혜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소영을 잊지 못해 북에서 낳은 딸의 이름도 소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과 연극 기쁜 우리 젊은 날.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안성기와 황신혜가 주연을 한 멜로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로 만들어지고 연극 기쁜 우리 젊은 날로도 만들어지는데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합니다. 소심한 성격의 대학생 영민은 혜린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용기가 없는 영민은 혜린에게 자신의 존재도 알리지 못한 채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며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혜린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영민은 멀리서 그저 아프게 지켜볼 뿐인데 결혼을 한 혜린은
남편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떠나버려 영민은 소중한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영민은 우연히 지하철에서 자신의 첫사랑 혜린을 발견하는데 혜린은 남편에게 상처를 입은 이혼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민은 힘겨워하는 혜린을 지켜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녀에게 끈질긴 구애를 하고 영민의 사랑에 감동한 혜린은 결국 그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던 영민과 혜린에게 아이가 생기지만 불행하게도 혜린은 임신 중독 증상을 보여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혜린의 생명까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혜린은 영민과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혜린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영민은 아이를 낳다 죽은 혜린을 대신해 딸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울 것을 다짐합니다.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를 또 빼닮은 분신인 딸과 함께 남겨진 아빠인데 데이트를 할 때 영민이 건네는 삶은 달걀을 싫다고 거절했던 혜린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딸은 삶은 달걀을 거절합니다.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공기처럼 떠도는 아내와 엄마를 느끼는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이상, 정인택, 박태원과 권영희에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였습니다.